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립선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전립선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면 소변이 불편해진다. 이 정도로만 아시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실 겁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밤에 화장실 자주 간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치료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이 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전립선은 여자한테는 없고 남자들한테만 있는 기관이에요. 위치를 말씀드리면 방광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쪽에서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 선생님이 항문으로 손가락 넣어서 검사하시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죠? 근데 그게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검사거든요. 크기는 딱 밤이나 호두만 해요. 작죠? 무게도 20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작은 놈이 말썽을 엄청 부립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요도를 둥글게 감싸고 있거든요. 마치 도넛처럼요.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가 눌려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전립선 안쪽을 보면 스펀지처럼 생겼어요. 벌집 모양의 작은 샘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데 여기서 전립선액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전립선액? 그게 뭔데요? 궁금하시죠? 전립선액은 정액의 1530% 정도를 차지하는 액체예요. 나머지는 정자랑 정낭에서 나오는 액이에요. 이 전립선액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고안에서 막 만들어진 정자는 사실 미숙아 같은 상태거든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생식 능력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지기만 한 거죠. 이때 전립선액이 정자한테 영양분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마치 아기한테 분유를 먹이는 것처럼요. 그럼 정자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전립선액에는 구연산이랑 아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줘요. 요도나 방광, 그 주변에 세균이 들어와도 정자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은 정자의 보호자이자 영양 공급원인 셈이에요. 작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시잖아요. 밤에도 한두 번씩 깨서 가시고요. 그런데 막상 화장실 가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뚝뚝뚝 떨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60대 남성 중에 절반이 넘게 이 문제를 갖고 계세요. 정말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전립선이 커지면 문제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립선이 요도를 도넛처럼 감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가 눌리는 거예요. 마치 물 나오는 호스를 손으로 꾹 누르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소변 줄기가 약해져요. 예전에는 쏴하고 시원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졸졸졸 나오는 거죠. 남자 화장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한참 서 계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다 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밤에 자주 깨요. 보통 사람은 밤에 안 일어나거나 한 번 정도인데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분들은 두세 번씩 깨요. 이게 정말 힘든 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요. 급해서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도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시고 멀리 나가시기가 겁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소변을 다 봤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걸 잔뇨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화장실 가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냥 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참고 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 안 하고 계속 두면
방광이 망가져요. 소변을 자꾸 힘들게 보니까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방광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변이 제대로 안 나가면 신장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급성요폐예요. 이게 뭐냐 하면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상 있으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 요즘은 약도 좋고 필요하면 수술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참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립선암이에요. 솔직히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많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근 10년 동안 전립선암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다른 어떤 암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남성 암 발생률 5위예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10년 전에 비해 34배나 늘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밥에 김치, 나물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기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도 먹고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겨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전립선암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검진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발견이 많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암을 이제는 일찍 발견하게 된 거죠. 전립선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증상이 생기면 전립선 비대증이랑 비슷해요. 소변 보기 힘들고 자주 마렵고 이런 증상들이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제 좀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바로 전립선과 성생활의 관계예요. 전립선이 단순히 소변 보는 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성생활에서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정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느끼는 쾌감, 오르가즘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정액이 전립선을 지나가면서 전립선을 자극하는데 그때 그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직접적으로 성적 극치감에 기여하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남성 호르몬이 성기능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성적 흥분이 뇌에서 시작되면 그게 신경을 타고 음경으로 전달되는데 이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발기가 되는 거예요. 전립선은 이 시스템의 일부인 셈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바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방치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고 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깨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언제 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잠잘 때예요. 깊은 잠을 자야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는데 자꾸 깨니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성욕도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성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결국 발기부전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밤낮으로 소변 때문에 신경 쓰이고 외출할 때도 화장실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성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 먹으면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전립선 비대증 치료 약 중에 일부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전립선이 커지는 걸 막으려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으면 전립선 크기는 줄어드는데 부작용으로 성욕이 떨어지거나 발기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약 먹기 무섭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 중에 35명 정도예요. 생각보다 적죠? 그리고 약을 계속 먹는다고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힘들면 약을 끊으면 곧 다시 괜찮아져요. 또 전립선 약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약은 성기능에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성생활이 중요한데요. 이렇게요. 그럼 선생님이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사실 재미있는 건요. 전립선 비대증을 제대로 치료하면 오히려 발기력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잘 자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약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제일 걱정되시죠?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고 나면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8,090%의 사람들한테 나타나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해요. 역행성 사정이 뭐냐면요. 사정할 때 정액이 밖으로 안 나오고 거꾸로 방광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하는 느낌은 있는데 정액이 안 나와요. 나중에 소변 볼 때 그 정액이 소변이랑 같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럼 성관계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관계는 할 수 있어요. 발기도 되고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정액이 밖으로 안 나올 뿐이에요. 이미 나이가 있으셔서 임신 계획이 없으시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임신을 원하신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게 발기부전이잖아요. 수술하면 발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수술할 때 지혈하는 과정에서 발기신경이 다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레이저 치료 같은 최신 기술을 쓰면 신경 손상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수술받은 사람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전립선암은 좀 더 심각해요. 전립선암 자체가 발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치료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항남성 호르몬제를 쓰거나 여성 호르몬제를 쓰면 발기장애가 올 수 있어요. 성욕도 떨어지고 사정도 힘들어지고요. 암을 치료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전립선암 수술은 더 광범위하게 하거든요. 전립선을 다 드러내고 정낭, 사정관까지 다 제거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정은 아예 불가능해져요. 정액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성관계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발기신경이에요. 전립선 주변에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들이 지나가거든요. 수술하면서 이 신경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많이 생겼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수술 방법이 엄청 발전했어요. 신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 기법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전립선암 수술을 해도 발기 기능을 많이 보존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100% 보장은 못해요. 암이 어디에 얼마나 퍼졌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수술 전에 발기 기능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죠. 만성전립선염도 영향을 줘요. 만성전립선염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주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긴장해요. 특히 골반 근육이 항상 조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발기가 되려면 음경에 피가 충분히 들어가야 하는데 골반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피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이 성기능 저하를 많이 호소해요. 조루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만성전립선염은 통증이 있잖아요. 회음부가 아프고 고환 쪽도 불편하고 이런 상태에서 발기하거나 사정하면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해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먹으면 안 돼요. 대신 생선을 많이 드세요.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여기에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이거 정말 좋아요. 토마토에 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냥 토마토 먹어도 좋고, 토마토 소스,
케첩도 괜찮아요. 익혀서 먹으면 더 좋대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도 많이 드세요. 여기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암 예방에 도움이 돼요.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같은 거요. 여기에 아연이랑 셀레늄이 많은데 이게 전립선 건강에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씩 드시면 돼요. 마늘이랑 양파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밥상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좋은 식품이에요. 싫으시면 걷기라도 하세요.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산책하는 것처럼 편하게 걸으면 돼요. 그리고 체중 관리하셔야 해요. 배 나온 거 보기 싫으시죠? 그게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비만이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여요. 담배는 끊으셔야 하고요. 술도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과음하시면 문제가 돼요. 저녁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 8시 이후로는 좀 줄이세요. 그래야 밤에 자다가 안 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검진이에요. 50세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 받으세요. 피 뽑아서 PSA라는 수치 보는 거랑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항문으로 손가락 넣어서 만져보는 검사요.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정말 높거든요. 만약 가족 중에 전립선암 걸리신 분이 있으면 45세부터 검사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일찍 생길 수 있거든요.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 안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전립선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요즘은 치료도 잘 돼요. 약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수술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고기 좀 덜 먹고 채소 좀 더 먹고 걷기 운동 좀 하고 정기검진 받고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이 달라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고요.